67번 풀어보세요. A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로 바꿀 거예요. 응? 그 A를 2에부터 A를 그쪽 2에부터 있는 거에 Sn 플러스 1 그렇지.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대부분의 이런 스타일 문제가. 채우라! 정신 차려. 자, 이거 약간 푸는 방법 외워도 돼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채우라. 오케이? 집어넣어 빨리. 적어.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적으라고.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적어. 그리고 어떻게 하랬어? 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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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위에 걸 빼. 밑에서 위에 거 빼면 직접 해봐야 돼. 이런 거 안 해보면 몰라. 뺀다고. 이렇게 뺀다고. 밑에서 위에 걸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고 밑에서 위에 걸 뺀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고. n 플러스 1항까지 하면서 n항까지 함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n 플러스 1항까지 하면서 n항까지 함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그래. A에 n 플러스 1항이 돼버린다고. 됐어. 이게 점화식 얻었잖아. 얘를 정리하는 거지. 정리.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은 2AN이 돼버린다고. 2배가 돼. 2배. 2배.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항상 확인 작업을 해. 정말 첫째 항부터 얘가 등비수열이 되는지를.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A2만 구하면 돼. A2만. 얘가 원래 주어진 식이잖아. 얘가 원래 주어진 식이니까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봐. 2를. A2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S2는 2A2 플러스 1이잖아. 근데 S2라는 게 뭔데? A1 더하기 A2를 2항까지 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A2는 A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줘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고. 맞잖아.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전형에다 2를 곱하겠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맞단 말이야. 그럼 이제 A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이 돼버린다고. 확인약을 꼭 해. 습관적으로.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이 된다고.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와. 이런 정도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나와.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 대부분 문제가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어. 빼. 그 다음에 구해. A2 구해. 확인해. 이런 순서야. 무조건 나올 거야. 자, 이제부터 활용입니다. 71번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요. 71번 보세요. 자, n명이 악수한 횟수입니다. n명 악수 횟수. 이게 따로 이게 소단원이란다. 따로 유형으로 정리했다는 얘기는 시험에 좀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좀 어려워요. 점화식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점화식 만들기가 꼭 나올 거야 시험에서. 자, n 플러스 1명이 지금 현재 좀 어려운데 지금 무슨 점화식이 뭐냐면은 n일 때 상황과 n 플러스 1일 때 상황을 비교하는 거야. 그치? 그럼 n 플러스 1일 때 상황은 n일 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본 거고, 현재 n명이 있다고 쳐. n명이 있어. 이렇게 막 n명이 있단 말이야.
n명이 있어. 근데 이제 이 n명이 악수하는 횟수가 an이야. 악수 횟수가. 약간 이 문제가 약간 확률 통계 쪽에 관련된 문제여서 근데 하여튼 악수하는 횟수가 an까지다라고 한 거야. 근데 an 플러스 1명이 돼버렸어.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왔단 말이야. 그 악수하는 횟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n 플러스 1명 한 명이 추가적으로 오게 되면 n명이 악수하는 횟수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얘 한 명 추가됐어. 얼마만큼 더 늘어나겠어? 얘가 각각 악수를 할 거 아니야. 각각 얘들끼리 다 악수를 끝내버렸으니까 얘가 각각 악수를 할 거 아니야. 총 몇 번 악수를 하겠어? n번 하겠잖아. 그래서 더하기 n이야.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져. 악수하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 명이 추가되면서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73번 살짝 보여줄게요. 그냥 보여줄게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 풀다 봐봐봐. 그렇다면 일단은 외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 악수하는 횟수에 대한 점화식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73번을 보시면 이게 정확히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몇 명이 지금 n쌍의 부부야. n쌍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를 an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잖아. 잘 봐봐. n쌍의 부부가 악수를 할 거야. 근데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한 쌍이 추가가 돼. n 플러스 1쌍이 된 거야. 그러면 n쌍이 악수할 때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이건데. 자, n쌍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명이야? n쌍 2n명이 된단 말이야. 자, 2n명이 된다고. 그럼 2n명이 악수하는 횟수가 되는데 부부끼리는 악수하잖아. 2n명이 여기 있어. 근데 부부가 이렇게 2명이 추가가 된다고. 그럼 얘가 가서 악수를 하겠지. 몇 번 악수를 하겠어? 2n번 하겠지. 악수를 다 하니까. 그럼 얘도 악수를 하겠지. 2n번 악수를 하겠지. 근데 이 둘이는 서로 악수하지 않아.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몇 번 더 더해지겠어? 4n이 더해지겠지. 이런 규칙이 나오는 거야. 야, 근데 너희들 악수하는 거를 이게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 만약에 나온다면 확률 통계 지금 경우수로 풀어버려 그냥. 자, 악수하는 횟수는 되게 쉬워. 봐봐. 10명이 악수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10명이 쫙 있는데 악수할 사람 2명을 고르는 가지수가 돼. 2명 고르기야. 2명 고르기. 2명 고르기면 10명 중에 2명 고르기야. 했었잖아 이거 우리 1학년 때. 10명 중에 2명 고르는 게 악수하는 횟수라고. 그런데 자,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말라고 했잖아. 10명이라고 했으면 부부가 5쌍 5번을 빼줘야 돼. 이게 풀면 돼 그냥. 여기 점화식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점화식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몇 명이야? A10이니까 10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데 총 20명이 있게 되는 거야. 20명. 그럼 20명이 악수를 하는 횟수는 20명 중에서 2명 고를 때마다 악수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서로 부부가 10쌍이 있으니까 10번 악수하는 건 빼야 돼. 부부끼리 악수하는 건 빼야 돼. 그래서 결국 20씩 계산하는 방법 20, 19,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냥 정의수로 풀어버려. 안 나올 거야. 악수하는 경우가 나오는 걸 거의 못 봤어. 거의 경우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오면은 아까 저 소금물 문제가 더 나와. 소금을 녹는 문제가 차라리 더 나오지 악수하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컨셉은 좀 알고 있어. 알지? 이런 컨셉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계속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74번 봐봐. 74번. 피보나치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A1은 1이잖아요. A2는 1이잖아. 자, 이런 점화식을 우리는 처음 봤단 말이야. 전에 두 개가 더해져서 다음 항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수학에서. 근데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너가 다 해라.
자,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1이야. 세 번째 항은 전에 두 개 거의 합으로 만들어져. 네 번째 항은 전에 두 개 합으로 만들어져.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전에 두 개 합으로 가는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노가다 하세요라는 얘기야. 노가다 하세요. 이게 답니다. 처음 보는 거 나온다? 노가다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6번 가라고 그랬냐? 5번, 6번이죠? 5번 애매하다. 6번이니까 그럼 1, 2, 3, 4, 5, 6, 9번이도 돼요.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노가다 하세요 라는 얘기야. 알았어? 이런 게 나오네. 76번. 이건 거의 확률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이라는 방법의 수, 가지수잖아요. 76번 같은 거 안 나옵니다. 확률적인, 경우의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설명을 살짝 해보고,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자면 피보나치는 이런 거예요. 언제 피보나치 수열이 성립하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다시 말하자면 n 플러스 2항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두 항이 더해지는 스타일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대표적인 문제가 계단 올라가기 문제가 있어. 계단 올라가기. 계단 올라가는데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수 있어. 한 방에. 그럼 이제 n칸을 올라가는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 자, 한 칸을 올라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그치? 두 칸을 올라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방에 두 칸을 띄어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피보나치 수열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처음 출발을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첫 번째 내가 한 칸을 올라갈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처음 스타트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주로 피보나치로 많이 푸는데,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피보나치를 적용할 거야. 피보나치를 풀려면 전에 두 개가 필요해. 전에 두 개가 만나서 다음 개를 만드니까. 그래서 1, 2항을 구해놓고, 자, 계단을 세 칸짜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한 두 가지로 스타트를 분류할 수가 있어. 처음에 한 칸을 올라갈 때와 처음에 두 칸을 올라갈 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한 칸을 올라가게 되면 몇 칸 남아있니? 두 칸 남아있지. 그러면은 두 칸에 대한 가지수만큼 나올 거야. 근데 처음에 두 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몇 칸 남아있니? 한 칸 남아있지. 한 칸에 대한 가지수가 돼버린다고. 결국 세 칸에 대한 가지수가 두 칸짜리하고 한 칸짜리 가지수의 합으로 돼버린다고. 이런 구조를 가진 게 피보나치야.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를 배열하는데 A는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한 칸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A 또는 B를 쓰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야. 그치? 두 칸을 우리가 채우는 가지수는 첫 출발을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잖아. A로 하면 A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한 가지, B로 시작하면 뭐든지 올 수 있어. A나 B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가 돼. 오케이? 두 가지를 구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피보나치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세 칸을 채우고 싶어.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나오진 않아요. 자, 세 칸을 채우는 가지수는 첫 출발을 A로 시작할 때와 첫 출발을 B로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A는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A가 무조건 오면 안 돼. B로 확정이에요. 그럼 얘는 한 칸에 대한 가지수가 돼버리고 여기에 뭐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칸에 대한 가지수가 되어서 세 칸의 가지수는 한 칸과 두 칸의 가지수가 돼. 전에 두 개가 더해져서 다음 거 만든다고. 이런 구조대로 가는 게 피보나치인데, 자, 문제는 뭐 75번 같은 게 나와요. 그냥 계속 노가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들 열심히 노가다 해서 구하면 됩니다. 처음 보는 저만식이니까 76번을 봐봐요. 흰 공과 검은 공이 있어요. 총 N개. 자, 여기서 질문. 얘가 흰 공이냐, 얘가 흰 공이냐? 얘가 흰 공일까? 얘가 흰 공일까? 이게
누가 봐도 얘가 인공인데? 희한한 얘기죠. 다들 얘를 보고 인공이라고 해요. 건공이라고 하죠. 뻔히 보이는데 안 그래? 유리만 이게 하면 인공, 이게 하면 건공이라고 하잖아. 얘가 인공인데 참 재미난 일이에요. 자, 얘가 인공입니다. 그렇게 하자. 얘가 검은색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자, 근데 얘를 배열한대요. 흰공끼리는 이거 뭐죠? 흰공은 이웃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 문제라 이거야. 자, 얘가 그 문제예요. 한 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두 가지예요. 흰공 또는 검은색을 배열하면 되니까. 두 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흰공으로 출발하면 흰공이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공이 와야 되고, 검은공이 오면은요 흰공이 와도 되고 검은공이 와도 돼요. 세 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하고. 그럼 세 개에 대해서 세 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처음에 흰공이 올 수도 있고 처음에 검은공이 올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이제. 자, 흰공이 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올 수도 있는데 흰공 뒤에는 무조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검은색이 와야 돼. 그럼 한 개만 배열하면 돼. 바로 한 개짜리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고, 검은공을 이제 놔버리면 뒤에는 누가 와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피보나치가 되는 거예요. 전에 두 개가 더해져서 다음 걸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피보나치는 76번 같은 문제가 아니고 74번과 75번 같은 노가다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노가다에서 구하면 돼요. 하나씩 구해가지고. 자, 오른쪽 넘어가 봐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나오잖아. 추세가 이렇게 뭔가 좀 규칙 찾는 문제들이 나와요.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77번 봐봐요. 규칙을 잘 찾아야 된다.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규칙 찾는 문제가. 77쪽. 근데 규칙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절대로 계산을 다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자, 77번 보면은요,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 개수라고 했잖아. 봐봐. 이거 봐봐. 자, 그냥 이 문제는 안 풀고 n개에 대한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 거야. 잘 봐봐. 한 개는요, 교점 빵개입니다. A5는 빵개예요. 그쵸? 자, A2, 두 개가 생겨났어요. 교점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그치? 그 다음 A3, 몇 개가 더 생겨납니까? 두 개가 더 생겨나죠. 그 A3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마라. 그래야지 보여요. 그럼 A4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더 추가돼요. 몇 개가 더 생깁니까? 세 개가 더 생겨요. 즉, 전에 있던 거에서 세 개가 더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나열하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규칙 잡기가 쉬워. 그럼 AN 나와버리잖아. AN은 뭐가 되겠어? 1부터 n-1까지 합의되고 n-1까지 합의되고 그러겠지. 2분의 n 플러스 이게 AN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것에서 2가 더 추가적으로 더해져. 네 번째 걸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에서 3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져. 그럼 n번째 걸 구하기 위해서 n-1번째 거에 대해서 그 전에 거에 대해서 뭐가 더 추가가 되니? n 플러스 1로 나와 있냐? 오케이, n 플러스 1로 가자. n 플러스 1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거에다가 하나 작은 n이 더해지는 거야. 얘가 점화식이야. 이해하겠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규칙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직접 더하면서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78번 한번 해봐봐. 여기 78번을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봐봐. 숙제는 306쪽까지예요. 시너지는 얼마 안 됩니다. 책을 마무리 시켜야 되고요. 기대자를 좀 숙제를 내줄 거야. 풀고 있어 봐봐. 얼음만 떠도 되나요? 야,
보잖아. 자, 빠른 답지 해설지. 빠른 답지 해설지. 빠른 답지 해설지. 빠른 답지 해설지. 자, 보시죠. 준성아, 어떤 규칙이야? 처음에 몇 개였어? 한 개였지.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더해지니? 한 개 됐으면 네 개가 더 더해지지.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더해지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더해지잖아. 그걸 아마도야. 그치.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더해지지? 16개? 12개가 더해지니? 자,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자, 봐봐. 일단 규칙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수열이 아니, 이름 빼고 수열이, 이를 제외하고는 수열이 아니네. 4부터가 수열이 되겠네. 그치, 1부터. 자, 일단 뭘 찾으랬어? 관계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A의 n 플러스 1 다음 거는 이거 두 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두 개를. 기존 거에다가 12가 더해지지. 자, 두 번 거는 기존 거에 4가 더해지고, 세 번 거는 8이 더해지고, 네 번째 건 12가 더해져. 두 번째 건 4 곱하기 1이 더해지고, 세 번째 건 4 곱하기 2가 더해지고, 네 번째 건 4 곱하기 3이 더해져. 그렇다면 A n 플러스 1은 기존 건에다가 뭐가 더 더해지겠어? 네 번째 건 하나 작은 게 더해지기 때문에 4 곱하기 n이겠지. 이해가? 이게 점화식이라고. 이런 걸 찾아도 되고, 근데 아니면 그냥 얘는 뭐 결국 뭐 소수인이 아닌 후에야 뭐 여섯 번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 가면 되죠. 굳이 얘를 뭐 식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4의 배수가 오면 4, 2, 8, 4, 30, 4, 4, 16. 그 다음 거는 뭐가 이렇게 3번 더 더해지겠구나. 20까지가 더해지겠구나. 그냥 더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냥 규칙 찾는 게 중요하다고. 계산을 하지 말라고. 추가되는 것을 더하기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규칙이 보입니다. 이해가? 두 번째 거는 4 곱하기 1이 더해졌고, 세 번째 건 4 곱하기 2, 네 번째 건 4 곱하기 3, n 플러스 1번째 건 4 곱하기 n이 더해지겠다. 점화식 찾는 문제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81번에 외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 기억하신가요? 혹시 모르니까 그 공식만 알려주겠습니다. 자, 81번 보시면 뭐를 Pn과 P의 n 플러스 2를 3대2로 외분하는 것을 Pn 플러스 2라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자, 외분점 구하는 방법 P를 쓰시고요. Pn, P의 n 플러스 1 외분하고 싶은 점을 쓰시고요. 크로스 곱을해서 외분하는 점은 B의 빼기분의 3 빼기 2분의 크로스 곱의 빼기라는 거 기억하시죠? 3p n 플러스 1 빼기 2pn. 그래서 p의 n 플러스 2는 3p의 n 플러스 1 빼기 2p의 n입니다. 자, 다음 항을 만들려면 이런 규칙대로 만드세요 라고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노가다하는 거야. 이거는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1부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P3 구하고 P4 구하고 P5
5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82번도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기대자에도 있습니다. 82번을 보세요. 한번 생각 좀 해봐봐. 82번 어떻게 될지 쉽습니다. 직접 구해보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82번 완전 옛날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예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구하면 쉽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뭐 B1까지 가는 가지수를 A1, B2까지 가는 가지수를 A2 뭐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 A부터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버려. 우리 이거 했잖아. 111 빠르게 가기. 그렇지? 최단거리. 여기까지 A3까지 온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 알겠지? 기억나 이거? 했던 거? 자, 그럼 1이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지. 여기까지가 네 가지잖아? 여기까지는 네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지지. 다섯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지지. 여섯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지지. 일곱 가지가 돼. 이렇게. 그렇죠? 세 개 정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한 가지야. 근데 여기도 얘가 내려오니까 한 가지가 내려오는데, 자, 어디냐? 오케이. 여기는 두 가지가 돼요. 두 개가 더해지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이렇게 오면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까지 오는 건 10가지가 됩니다. 얘가 더해지니까. 끝났어요. 4, 7, 10 등차수열이에요. 세 개를 구하면 보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얘를 요새는 말했잖아요. 이렇게 한 몇 번짝이 뭐가 되니까 이걸 구하는 것보다 점화식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관계식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를 지금 세 번째라고 나왔지만 가운데 생략하고 여기를 n번째라고 잡아보자. n 플러스 1번째. 나는 a,n과 n 플러스 1까지 관계에 대한 식을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a, n가지야. a에서 1이 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야. 무조건 한 가지야. 그렇다면 a, n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는 여기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여기를 거쳐서. 아니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두 가지 가지수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그치?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대로 여기를 들었다 오면 그대로 a, n가지가 돼요.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가 a, n가지니까 여기서 1이 오는 가지수는 a, n가지가 돼요. 더하기. 잘 봐. 1이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 여기를 들었다고 온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왔잖아, 한 가지로.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가 되거든. A를 옮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두 개가 더해지니까 여기는 뭐가 돼버려?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잖아. 두 가지가 되지. 여기서 오는 가지수는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도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등차수열이다라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도 찾는 게 좀
중요해. 점화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어려워요. 아직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어요. 좋아.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자, 제가 앞에 원리학계를 좀 설명을 할게요. 원리학계 나오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만 나올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원리학계입니다. 등비 수열 합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원리학계고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원리학계를 그냥 쉽게 낼 것 같아요. 채우라, 너희도 원리학계 하니? 모르겠어. 뭐 등비수를 이제 했을 것 같지 않나? 자, 일단 원리학계 들어봐요. 뭐 금방 끝나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내가 원리학계 부분이 있나? 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등비수열 합 원리학계 몇 쪽입니까? 불러주세요. 244쪽. 오케이. 자,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원리학계는. 이게 딱 적당한 상황 나올까? 아니, 터프까지는 안 나와요. 절대로 터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1313번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원리학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쉬워요. 솔직히 굉장히란 말은 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원리학계는 뭘 가지고 원리학계라고 하냐면 원근과 리자, 자, 모나리자, 자, 원근과 이자의 합계예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그 돈은 원금이야. 자, 만약에 연이율이 1년에 10% 이자가 붙는다고 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가 붙겠어? 10만 원이 붙겠지? 10% 이율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원리학계는 무엇이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11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원리학계라고 불러준 거야. 채우라,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자가 붙는 방법은 두 가지야.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문제는 복리법에서만 나와. 단리법 안 나와. 쉽게 말해서 단리법은 똑같은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최초로 자 집어넣었어. 똑같은 은행이 아니라 A은행, B은행. A은행은 단리를 하고요. B은행은 복리를 한다고 치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럼 1년 뒤에, 자, 1년마다 붙습니다. 연이율은요. 2년 뒤에, 3년 뒤에 원리학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요. 10%의 이자가 붙습니다. 라고 해보자. 그럼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 뒤에는 얼마의 이자가 붙게 되는 거야? 10%가 이자니까 얼마야? 10만 원이 붙는다고. 그럼 11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년 뒤에는, 잘 봐. 내가 집어넣는 돈은 100만 원이잖아. 이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 그럼 항상 10만 원씩만 붙는 거야. 매년. 내가 직접 집어넣은 돈은 100만 원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10% 이자만 붙는 거야. 그래서 계속 10만 원씩 이렇게 진행이 돼. 이자가. 근데 복리법은 무엇이냐? 일단 똑같아. 집어넣어주고 1년 뒤에는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110만 원이 돼. 근데 2년 뒤에는 이제까지 모아놓은 모든 돈이 다 원금처럼 처리돼 버려. 이것에 대해서 또 10% 이자가 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11만 원이 더 붙게 되지. 이렇게. 그 다음 또 이 돈에 대해서 10%가 붙게 되는 거야. 12만 1,000원이 붙게 돼. 12만 1,000원. 그럼 133만 1,000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그래서 복리법이 이제 돈을 이자가 막 돈을 불린다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상품 소개할 때 막 복리법, 우리 은행은 복리로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복리법인데, 복리법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잘 봐.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에는 100만 원에 얼마가 곱해질까? 110%이기 때문에 1.1이 곱해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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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년 뒤에는 이 돈을 원금 처리해서 이 돈에 대해서 10%가 붙기 때문에 다시 이 돈에 대해서 1.1이 또 곱해져. 그럼 제곱이 돼버려. 3년 뒤에는 또 이 돈
돈에 대해서 또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또 1.1이 곱해져. 그럼 세제곱이 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복리야. 그럼 간단하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25% 연이율 5%입니다. 20년 뒤에는 원리학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곱하겠어? 얘들아 5% 얼마를 곱하겠어? 10%면 1.1을 곱했잖아. 110%니까 5%가 붙으면 얼마를 곱하겠어? 이거 나가야지. 5%면 뭐가 돼? 모르겠어? 어디에서 5%? 아니 이거에 대해서 5%. 원래 5%를 구하려면 얼마를 곱해? 100분의 5를 곱하잖아. 근데 자기 돈도 원금이랑 같이 합해서 원리학기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 1.1을 곱한 것도 이해 못했겠네. 네, 알겠어요. 이게야 10%가 1.1이면 5%면 여기 1.0인데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야 이걸 이해했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하지? 똑같은 얘기인데? 2%면 얼마를 곱하겠어? 1.02 1은 원금이고 0.2는 이자잖아. 근데 만약에 20년 뒤에는 얼마가 됐어요? 라고 하면 20제곱이 붙겠지. 20번 곱해진다고. 이게 복리라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끝나. 원리학계는. 다시? 자, 내가 5천만 원을 집어넣었어. 자, 연이율 3% 연이율로 15년을 집어넣었어. 15년 뒤에 원리학계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 5천을 너가 곱해줘. 뭐 곱해줘? 아니 10%면 1.1, 5%면 0.05, 2.05, 3%면 얼마가 곱해줘? 1.2.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해? 얘 몇 제곱이 돼? 15년 뒤니까 15번 이렇게. 아 진짜 이것만 이해하면 끝난다니까요. 원리학기는. 이해하겠어? 못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원리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해가? 지금 왜 1점 얼마가 곱해지는 거 이해가? 15%면 1.15, 20%면 1.2, 1%면 1.01 이렇게 곱해져야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나온다고. 이거 이해가? 중학교 때부터 한 거잖아 이거. 그치? 자 그렇다면 자 뭘 할 거냐면 406번을 보세요. 그리고 원리학계 문제는 표를 그리십니다. 표. 무조건 표를 그립니다. 표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잘 봐. 간단하게 내가 집어넣는 돈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쓸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리학계를 계산하는 부분을 쓸 거야. 원리학계는 뭐라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원금과 그때 생기는 이자를 전부 다 더한 걸 원리학계라고 한다고. 알겠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리율이야. 월이율이 1%야. 그 말은 한 달마다 1%의 이자가 붙겠다라는 얘기야. 한 달마다 1%의 이자가 붙겠다. 매월 초에 매월 초에 10만 원씩을 적립하게 되면 4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다. 1.01에 지금 몇 제곱이라고 했니 거기에? 40제곱이냐? 48제곱이. 자,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끝나. 잘 들어.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면 내가 집어넣는 돈들을 적을 거야. 매월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1월달 초, 1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달 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계속 집어넣을 거야. 계속. 자, 월마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4년 뒤면 몇 개월이 지났니? 48개월이 지났지. 그럼 47개월째 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고 48개월째 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꾸준히. 자, 그리고 나는 잘 봐. 이거 한번 물어볼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이 채워지는 날은 내년에 1월 1일일까요? 올해 12월 31일일까요? 딱 1년째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고등수학에서는 이날을 딱 1년 채우는 날로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2년이 시작하는 날이야. 알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올해 초부터 집어넣어서 4년 후에는 4년째, 5년째 1월 1일이 아니고 4년째 마지막이라고. 그럼 이게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48개월 만에 돈을 찾게 된다고. 이해가? 월 초에 집어넣어서 4년을 채우는 것은 이해가니? 채원아 이 말이? 그렇지? 다시 새로운 년이 시작하는 때가 아니야. 꽉 채우는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월 1일에서 한 달을 채우는 시점은 5월 30일이라는 얘기야. 6월 1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31일까지 했나? 5월이? 그런 것 같아. 31일까지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나는 4년을 딱 채울 때가 48개월째 말이야. 오케이? 자, 알겠어? 이 표를 만들어. 자, 그리고 월이율이라는 얘기는 돈이 은행에 한 달 있으면 채우면 이자가 1%가 붙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이제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 돈,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은행에 몇 달 있었겠어? 있는 돈이야. 48개월째 초에 집어넣고 48개월 말에 찾을 건데 이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몇 달 있었어, 은행에? 한 달을 채워. 초에 집어넣고 말이면 한 달 채운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한 달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47개월 초에 넣었던 돈은 한 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2달이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이 돈은 몇 달 있었겠어? 여기서 이 한 달, 2달 거꾸로 생각하면 얘는 48달이 되겠지. 얘는 48달 있게 되는 거야. 이 채운 달수만큼 이자가 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자가 월율이 1%니까 이 10만 원은 한 달 뒤에 얼마가 돼 있을 거냐? 자, 1%야. 얼마를 곱할 거야? 아까 했잖아. 1.0. 그래, 1.01을 한 번 곱하면 된다고. 그 전달에 넣었던 돈은 2달 있을 거니까 10 곱하 10에다가 2번 이자가 붙게 되니까 제곱 2번 곱해진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10만 원은 48달 있었기 때문에 1.01이 48번 곱해진다고. 이게 뜻이야. 이게 원리학계 문제야. 이걸 다 더하면 바로 원리학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인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지. 등 잘 봤어. 등비 수열의 장발을 5번 해버리면 정말 장발을 같잖아 진짜로. 몰라. 첫 장이 뭐가 돼? 10 곱하기 1.01이지. 공비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1.01이지. 한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난 48번 돈을 집어넣었지. 얘를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답이야. 그래서 1.01에 48제곱이 주어진 거야. 1.6이라고. 계산하면 0.01분의 10.1 곱하기 여기가 1.6 빼기니까 0.6이 돼. 100을 곱해버려. 이렇게. 그럼 1분의가 되니까 606만 원이 되는 거야. 606만 원. 이게 바로 원리학을 푸는 방법이야. 이 표의 구조만 이해하면 끝나. 원리학. 내가 이제 쉬었다가 좀 몇 개 더 풀어줄 거야. 이해감이 잘 쉬었다. 근데 은근 어려운데요? 몇 번 하나 풀었으니까 어렵지. 두세 번 내가 풀어주면 쉽지 이제.